1번부터 해보도록 하지. 기술 점검을 잘 하도록 해라. 아, 이런 상황에는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해. 얼마 전에 풀었던 방정식 부등식 끝나고 중간에 모의고사 한번 줬던 그때 풀었던 문제랑 흡사한 문제. 그때 풀었던 문제가 아마 뒤에 있을 텐데 이건가? 이게 이제 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봤던 문제가 이거였고, 그거랑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문제라 볼 수가 있겠네. 보자.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저거 뭐고 조립제법 시도해봐야지. k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자, 개수의 총합이 0은 아니라서 1은 아닐 거고, 이 k니까 뭐 마이너스 1이나 뭐 k 뭐 2 뭐 이런 거 적당히 시도해 보시면 2로 되는 거 확인.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k 2k 0 딱 되지. 그러면 이 결과도 잘 써보도록 하고, 이러면 결과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방향성을 잡으러 가야지. 실근이 3개라 그랬고 대소관계가 나와 있고 2라는 실근이 하나가 정해져 있는 상태네. 2가 하나 정해져 있네. 그 외에 나머지 실근은 여기서 나올 거고. 그러니까 누가 2냐 이걸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랑 똑같은 흐름이었어. 전에 풀었던 문제도. 자,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알파부터 해보자. 알파가 만약에 2라고 치자. 그러면 현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베타랑 감마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온 두 근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여기서 나온 두 근이 베타와 감마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요식도 이용해야지. 알파가 2니까 저기 알파에 2 집어넣으면 뭐고 저거 4 플러스 베타가 2감마 이렇게씩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쫙쫙 풀면 되지. 지금 여기서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면 되겠네. 아 진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4.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k. k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를 이용해서 베타와 감마를 구할 수 있지. 연립해서. 맞지?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베타 값이 이제 3분의 4. 그 다음 감마 값이 3분의 8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연립 과정은 생략해도 되지. 자, 그러나 대소관계를 보면 성립하지가 않네. 2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2보다 작거든. 맞아? 안 되지. 폐기. 1번 알파가 2인 경우는 안 되는구나 하고 지워버리면 되고. 그럼 이제 베타 할 차례네. 베타가 2인 경우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럼 베타가 2인 경우는 요 부등식에 의해서 알파와 감마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의 두 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두 근이 알파와 감마가 되고, 바로바로 쓰자. 해야 될 일은 이제 계속 똑같아.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엔 베타에다가 2를 넣어야 되지. 베타에다가 2를 넣으면 2알파 플러스 2가 2감마다.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또 연립해서 알파와 감마를 구해야 되겠네. 해서 구해보시면 알파가 이제 연립은 생략해도 되지. 제주껏 잘 연립하시면 돼. 감마가 2분의 5가 나와서 와, 딱 되거든. 2분의 3, 2분의 5 딱 되네. 맞지? 따라서 k 값은 여기에서 마무리로 구해주시면 4분의 15가 되고, 자, 정답인 건 확인이 됐고, 아직 안 한 게 감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이라면 이제 남겨놨다가 이제 검산할 때 슬쩍 해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5가 되고, 지금이야 우리 푸는 중이니까 감마가 2인 경우도 해보기는 한다면 아마 모순이 나오겠지. 어디서 나오나 보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번엔 여기다 감마를 넣어야 되니까 2알파 플러스 베타는 4. 그 다음 바로 써도 되죠.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되고, 마찬가지 여기에서 연립해서 값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베타가 지금 대소관계가 안 맞아. 됐죠? 됐죠? 자, 다음 또 약간 비슷한 흐름의 문제 2번 가봅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또 약간 뭐가 필요하냐면 너네들 중간고사 때 복소수 때 했던 기술이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야 맞출 수가 있을 거야. 자, 일단 이 문제는 3차식이 인수분해 돼 있어. 아까랑은 다르게. 그럼 딱 보면 확인이 되지. 1이라는 근이 확정이 나 있어. 색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잡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이 누굴까 이런 식이겠네. 맞아?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막 알파가 1인 경우, 베타가 1인 경우, 감마가 1인 경우 세 가지를 할 필요는 없어. 왜냐?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관계가 없어. 첫 번째. 대소관계가 없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파가 1인 경우, 그러니까 뭐 슬쩍 쓱 해보면 지금은 다 써볼게. 알파가 1인 경우에 요 식은 요렇게 되지. 알파가 1인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베타가 1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랑 요 식이랑 뭐 크게 다를 거 있어? 맞냐? 그냥 알파와 베타 그냥 문자 위치만 다를 뿐 같은 식이야. 맞아? 따라서 알파랑 베타는 그냥 하나만 해도 됩니다.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감마는 해줘야지. 왜냐하면 감마면 아예 여기에 괄호 안에 식의 형태 자체가 다르잖아. 즉 이 문제는 이거 두 개는 그냥 하나만 해도 된다. 대소관계가 있었으면 만약에 아까처럼 뭔가 이런 추가 조건이 더 있었으면 그때는 이제 다르더라도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런 거 없어. 그냥 이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 즉 뭐 요거 이걸로 할까? 이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만 확인하면 되는 상태. 됐나? 그럼 이거인 경우 가면 여기서 이제 자네들이 약간 복소수 때의 기억이 있어야지. 왜냐면 일단 첫 번째 특이사항. 아니 제곱했는데 음수 나왔잖아. 뭔 소리야? 이거 허수야 허수. 허근일 거야. 허수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맞겠네. 됐냐? 그리고 몇인지도 알잖아. 몇? 뿔마 9i. 제곱근 씌울 때도 허수 쪽이라고 그래도 뿔마 붙여야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됐냐? 됐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이거의 두 근이 베타와 감마인 상태인 거 맞지? 알파가 이제 지금은 이걸로 했으니까 맞지? 근데 베타와 감마가 알다시피 뭐여야 돼? 허수여야 하지. 허수여야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허근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허근의 특징은 뭐냐?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고 맞지? 그리고 지금 이 형태면 자네들 그 복소수의 상등으로 이용해서 풀어야지. 이래놓고 A, B에 실수 조건 있으면 A는 3, B는 2 여기 술 있지? 얘는 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왜냐면 얘네 둘이 아예 그냥 생뚱맞이 완전 그냥 서로 아무런 상관없는 이런 복소수 관계가 아니거든. 이러면 문자가 너무 많은데 그지? 저 베타와 감마는 어쨌든 하나의 2차식에서 나온 두 근이기 때문에 관계가 이러해. 따라서 A, B, Mn 할까? 얘네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고 복소수 상등을 이용해서 해결해 줘야지. 즉 이런 중간고사 때 했었던 기술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튀어나오면 자네들이 조금 막히지. 됐냐? 됐지? 복소수 세팅해서 M과 N은 당연히 실수로 잡은 거고 집어넣어서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잘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자 M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3NI지. 이것이 뿔마 9i다. 즉 뿔마 9i라는 얘기는 실수부가 0인 거지. 여기에서 M값 마이너스 2 나올 거고 3N이 뿔마 9기 때문에 N값은 뿔마 3 이렇게 나오네. 됐지? 실은 이 뿔마는 큰 의미가 없긴 해. 그냥 단지 이렇게냐 아니면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3i고 여기가 플러스 3i냐 그 차이인데 뭐 크게 상관없지. 어느 쪽이든. 됐냐? 됐지?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는 것도 보면 결국은 뭔가 뭐야 베타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i든 아니면 얘가 2 마이너스 3i든 상관없지. 크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만 하면 되지. 그냥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됐냐? 됐지? 베타 감마를 이렇게 구해야 되고 자 그럼 문제 마무리는 이것도 뭐 곱셈 공식 전개하셔도 되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긴 해. 왜냐면 우리가 알파가 1인 걸로 시작했잖아. 알파가 1인 걸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건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이래놓고 여기만 전개하면 되지. 하나는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 3개짜리 곱셈 공식을 쓸 이유는 없어 보여. 이 2개 있으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더한 거, 곱한 거 바로 써도 되죠. 지금 이 문제는 A, B는 안 물어봐서 굳이 뭐 A, B 안 구해도 됩니다. 됐지? 그 다음 아직 남은 거 이건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왔어. 계산하면 정상 수치가 나오는데 얘는 왜 안 될까? 얘가 안 되는 이유도 잘 뜯어보자. 얘는 왜 안 될까? 자 해보면 얘는 왜 안 될까 하고 가져와 보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까지는 동일하지. 됐냐? 됐지? 그러면 이제 감마가 1인 경우면 알파와 베타가 이제 이쪽, 즉 여기에서의 두 근이어야 되거든. 됐냐? 그런데 이 식은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모양이 통째로 들어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고 지금 a의 수의 범위가 뭘로 잡혀있냐? 실수로 잡혀있거든. 그럼 이것도 실수란 얘기네? 실수랑 허수 불가능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틀렸어. 됐냐? 됐죠? 오랜만에 보는 복소수 상등 이런 거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기술이 있으면 맞아 저런 스킬이가 있었지 하면서 이제 잘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 3번 이거는 이제 한번 풀었던 거죠. 그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첫 번째 요거 자체는 뭐 그냥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딱 하고 범위를 쓸 수 있는데 저 노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둘 중 하나죠. 바로 빨리 되죠.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그리고 언제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니까 얘랑 같은 즉 중근인 경우 항상 조심해. 됐지? 따라서 이 경우면은 한번 식으로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9보다 큰 경우고 이런 조건들도 한번 쓱쓱 써보는 습관 잘 들여놔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얘랑 같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되는 거 있지. 안 되는 거 있지. 불가능한 거 있지. 이런 거는 초반 단계에서 세팅할 때 눈에 잘 보여줘야 돼. 그리고 야 a제곱 6a 9 졸라 수상하지 않아? 완전 제곱식이잖아. 즉 이 경우에 한번 요 부등식을 한번 가지고 와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가 이 그림인 경우인데 이게 지금 되냐고. 저게 대놓고 티나게 완전 제곱식의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채주면 이건 제곱하면 0보다 작다는데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줄 라인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불가능한 그림이야. 됐어? 하게 되면 당연히 답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못은 나와서 안 될 거고 시간을 버리게 되겠지. 초반 단계에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걸 눈치를 못 채면 시간을 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얘는 될까 안 될까? 자 이거는 그러면 잠깐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좀 이따 뭐 또 수직선 그려가지고 잘 하면 되는데 이런 거부터 얘는 어떤 경우냐? 이것도 마찬가지 넘겨보면 이게 A가 3인 경우지. 됐냐? A가 3이면 다시 말해 여기 있는 노란색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같아지는 거잖아. 다시 말해 x 더하기 9의 제곱이 0보다 그러니까 작을 순 없는데 같은 거 딱 하나 있는 값이 x는 마이너스 9야. 맞아?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봐라. 야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저 두 부등식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근데 저기 노란색에는 해가 그냥 하나야. 하나. 그럼 밑에 있는 저 하얀 부등식이 뭐 딴 거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잡히면 최종적으로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해는 이거 하나지. 겹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문제 조건도 실근 하나 만들라 그랬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도 되는 거야. 됐냐? 하얀 영역이랑 노란 거랑 겹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문제 없어. 그지? A가 3인 경우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됐죠? 여기 등호 없었으면 아예 해가 없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됐냐?
부등식은 한 끗 차. 교과서 문제라 그래도 이렇게 등호 하나 딱 떼놓으면 이런 거 정확히 못 보는 애들 다 틀려요. 그래서 정확히 봐야 되고. 자, 어쨌든 그래서 A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이거인 경우, 이 두 가지 지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요 아래 거 갑시다. 요 아래 건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얘가 0이 되는 값이 2A고, 그 다음 얘가 0이 되는 값이 2A-16이라 다행이야. 얘는 대소관계는 확정이야. 당연히 2A-16이 더 작지. 그럴 수밖에 없는 식이지 지금은. 여기에서는 막 케이스 분류를 안 해도 되겠네. 됐냐? 쉬운 거부터 할까? 이거부터 하자.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3인 경우가 아까 어떤 그림이었어? 그냥 위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그냥 부등식의 해가 그냥 하나인 상태였어. 됐냐? 그러면 이 범위가 그냥 이렇게 잘 들어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오면 문제 조건 만족인 거지. A가 3인 경우. 됐냐? 그치? 그래서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 이게 A가 3인 경우니까 3이면 몇이야? 3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10이고 여기 3 집어넣으면 6이니까 간 마이너스 10.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6. 문제 없네? 확인됐지? A가 3이어도 조건 만족인 거 확인했지? A는 3도 답에 껴줘야 됩니다. A는 3 하나 답. A는 3 이거 잘 가지고 있어야 돼. 됐지? 됐지? A가 3인 경우 직접 3 넣어서 확인해 보면 가능. 그럼 이제 남은 거 합시다. 이제 이거인 경우 하러 가자. 자, 그럼 이거는 그때도 보여줬지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지금 저 위에 있는 부등식이 이렇게거든. 색칠이고. 그 다음에 얘는 부등식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얘랑 얘랑 해가 한 개 가지려면 당연히 지금 항상 가? 당연히 이렇게 걸쳐야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겠네? 말고 한 개 되는 방법 없지? 됐냐? 이게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정수였으면 그럼 모른다. 정수였으면 뭐 약간 이렇게 틈바구니 생겨가지고 요 안에 정수는 한 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건 지금 실수잖아.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겹쳐야 돼. 맞아? 됐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얘랑 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해주시면 되겠네. 첫 번째 그림. 얘랑 일치하는 경우.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이고 이것도 중근 아니야? a가 4 확인됐네. a가 4니까 검산하러 가보자. 4 집어넣으면 여기가 8. 확인만 하면 되지. 4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8. 그 다음 노란 거에 4 집어넣으면 16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8 일치하는 거 확인. 그리고 옆에가 마이너스 9니까 불가능한 그림 아니지? 말 되네. 4 되네. 됐지? 4 확인. A는 4 확인. 됐죠? 그 다음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된 경우. 그치? 여기 이렇게 된 경우. 2A랑 마이너스 9랑 같은 경우 갑시다. 이건 뭐 A가 마이너스 2분의 9네. 이건 바로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9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5.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지. 그 다음 노란 건 여기가 마이너스 9. 오케이 확인. 여기만 문제 없으면 되거든. 적당히 얘 집어넣어보면 4분의 81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7. 자 됐네. 적당히 크지. 가능한 그림이지.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지. 가능한 그림 맞네. 오케이 다 찾았다. A 값은 이거랑 마이너스 2분의 9까지 3개 다 더해주시면 정답입니다. 됐지? 됐지? 자 4번도 봅시다. 이렇게 그래프가 필요한 경우는 너네들이 딱 막히기 딱 좋은 문제가 이런 거지. 그치? 하나씩 잘 해봐. 그러니까 fx랑 gx가 다 나와 있어서 맘먹으면 그냥 그릴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얘랑 얘가 직선 x는 a랑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pr, qr 돼 있거든. 맞냐? 모르겠으면 그려봐라. fx부터 해보자. 자, fx 그래프 그냥 적당히 그리자. 완전 제곱식 아직도 고치고 있나? 뭐 고쳐도 안 될 건 없지만 축 몇이야? 2분의 3. 2분의 3 집어넣으면 적당히 2분의 3 집어넣으면 양수네. 마이너스 4분의 9에 더하기 3이니까 양수네. 됐냐? 즉 얘는 지금 그래프가 떠있나 보다. 됐냐? 적당히 그림 파악.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두 그래프를 같이 그릴 필요가 없어. 요 PR이라는 건 이 위에 있는 점과 R은 지금 X축 위의 점이거든. 즉 X는 A,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어졌다 쳐. 문제 정의대로라면 여기가 P고 여기가 R이야. GX랑 전혀 상관없는. 됐냐? 얘는 얘만 구하면 되지. 됐어? 그리고 그림도 떠 있어서 이건 PR 관계식이 그냥 하나로 정해지겠네. 따라서 지금 PR식은 그냥 쓰면 되겠다. 야, 여기가 X좌표가 A니까 P의 좌표를 한번 식으로 써보면 A,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일 거고 R은 당연히 얘가 X축 위에 만나는 점이면 A, 0일 거란 말이지. 그럼 PR의 길이는 특이사항도 없잖아. 무조건 얘 빼기 얘, 그냥 얘 자체네. 맞냐? 즉 지금 PR의 길이는 그냥 단독적으로 식을 따로 쓸 수가 있네. PR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으로 확정. 그림을 토대로 보니까. 됐냐? 자, 그럼 이번엔 GX를 한번 가볼 건데 GX는 좀 담갔다 오는 애지. 저 GX 지금 2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2X에 X 마이너스 2란 말이지. 얘는 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애야. 이러면 좀 고민해 봐야 될 듯. 여기가 2, 여기가 0, Y축이 뭐 요쯤 있겠네. 아이씨, Y축이 여기쯤 있겠네. 이건 고민해 봐야 되네. 왜냐면 X는 A라는 선을 일자로 그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었거든. A를 여기다 긋든 어디다 긋든 그냥 무조건 P는 X축 위에 생기는데 이 그림이면 여기 쓰면 저기선 Q죠. Q가 위에 있을 거고 R이 여기 있을 거고. 근데 얘가 1로 들어가면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고 대소관계가 바뀌네. 여기를 좀 분류해줘야 되겠네. 맞냐? 다시 말해 첫 번째 X는 A가 이런 그림이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R이 되고 R이야 뭐 당연히 A, 0이고 Q좌표는 A, 2A 제곱 마이너스 4A일 건데 즉 A가 지금 여기 2 기준이지. A가 2보다 큰 경우에 QR의 길이는 요게 될 거고 딱 요거 하나만 조금 그림에서 찾아줘야 되네. 그 다음 A가 여기 쓰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R이 돼서 반대로 이거 빼기 이걸 해야 돼. 얘가 더 위에 있잖아. 맞지? 즉 지금 A가 자 A의 양수는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닫아주자. 이렇게 해주자. A가 이런 범위가 되면 QR은 오히려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길이를 써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됐지? 이거 뜻 알잖아. 선분의 길이야. 양의 값으로 써야 돼. 이러면 얘가 Q가 밑에 들어가니까 부호를 바꿔야 되지. 맞냐? 즉, 이 문제는 일단 그래프 살짝 중간고사 때 했던, 야, 아니, 아니지. 이차 함수가 뭐 어디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냐? 중학교 때도 했지? 됐냐? 그래프 살짝 이용해서 이 길이들 식만 잘 써주시면 되겠네. 됐나? 그러면 합시다. 더하면 3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 세우래잖아. 자, 1번. A가 2보다 큰 경우 얘랑 얘 이거 두 개 갖다가 더하면 되지. 더한 건 바로 쓰자. 뭐야? 3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3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풀면 되겠네. A의 범위가 현재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조심하시고 3A 마이너스 7 0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에 바로 그리자. 0하고 3분의 7 0하고 3분의 7 됐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A가 2보다 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써줘야지. 여기가 되겠네. 됐냐? 따라서 첫 번째 A의 범위 찾은 거는 아이고
A의 범위 찾은 거 2보다 크고 3분의 7 이렇게 하나. 됐지? 됐지? 다음 두 번째 갑시다. A가 이 범위인 경우엔 이제 얘네 둘이 더해야죠.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3이 3보다 작거나 같아라. 자, 이러면 또 3은 어차피 다 날라가네. 양변에 마이너스 1번. 자, 이러면 얘가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벌어지는 얘네 됐나? 근데 지금 A 범위가 0과 2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여기만 정답이네. 실은 이거 PR, QR을 이렇게 써내는 게 조금 그랬을 수 있고 그 이후는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부등식 풀면 되잖아. 됐냐? 따라서 이 범위라면 최대값은 3분의 7, 최소값은 1이 되겠네. 됐지? 자, 여기 뭐 내분 이런 거 있어가지고 선생님 내분점, 외분점은 저기 공통수학 쪽 투 내용 아닌가요? 저건 그냥 비례식으로 바꿔내면 바로 낼 수 있죠. 그냥 비례식이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뭐 내분점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물론 쓸 수도 있지만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변의 비율이 1대 A다 라고 말만 바꾸면은 바로 그냥 너네 문제 되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선분 A, B를 1대 A로 그러니까 여기 B를 비율 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비례식 그냥 주는 거는 1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됐어? 저 내분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뭐 시험 범위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지금 1대 A라고 준 거야 그냥. 맞지? 됐냐? 그 다음 그래서 부피 얘네 부피 어떻게 구할래? 부피 구하는 전략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얘가 이렇게 있어도 예를 들어 이거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이거를 밑변이라고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둥이잖아 기둥. 삼각 기둥이라고 봐도 되잖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맞아? 얘는 사각 기둥이라고 보면 되지. 요걸 밑변으로 하고 이걸 밑변으로 하고 여기를 높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둥 부피식 쓰면 돼. 맞지? 됐어? 부피 구하는 전략은 그렇게 세우도록 합시다. 괜히 뭐 쪼개고 자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지. 됐냐? 됐지? 어쨌든 바닥 모양이 천장 모양이랑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다 기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설계를 가지고 풀러가 볼 건데 길이들은 다 줬거든. AB의 전체 길이를 다 이렇게 줬고 AD, AE는 A다. 여기 이런 건 다 A. 이런 길이들은 다 그냥 A라고 줬네. A. 자, 그럼 자, 이런 거 봐라. 너네들 비례식 야. 자, 퀴즈. AB의 길이가 10이야. 여기가 만약 최대한 더럽게 줘야지. 2대 3이야. AB의 길이는 10인데 비율이 2대 3이야. 몇이야? 오, 바로 계산이 돼? 너무 떨어지고 이쁘게 줬나? 자, 13 계산해봐. 이런 거 잘해야 되잖아. 원래 수학이라는 게 계산, 즉 그냥 계산을 식 세우는 법을 알아야지. AB 길이가 13인데 비율이 2대 3이면 여기 길이 계산 어떻게 해? 비례식의 뜻이 뭐야? 2대 3이란 얘기가 뭐야? AB를 전체를 그냥 몇 조각을 내는 거야? 5조각을 내서 너 2조각, 너 3조각 이런 뜻이지. 따라서 계산은 13을 일단 5등분을 낸 뒤에 그 중에 2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5분의 2를 곱하는 거지. 그지? 됐냐? 따라서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게 지금 AB의 길이가 이렇게 2차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인수분해 되는 건 보이지? 인수분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인수분해 할 필요는 없을지는 뭐 차후에 봐야 되겠지만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그냥 잘 적어 놓고 필요 없으면 다시 전개하는 걸로 쓰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보자. AB의 길이를 1대 A라고 그랬거든. 즉
내분점 개념은 당연히 없다 치더라도 그냥 여기 P라는 점이 비율이 여기가 1대 A다라고 준 건데 AB 길이가 이거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거 기둥 구하기로 했지. 그럼 당연히 자네들은 여기랑 여기 길이를 알아야 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알아야 되거든. 근데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계산하면 돼? A, B의 길이에다가 뭘 곱하면 돼? 1 더하기 A를 곱한 후에 만약에 PB를 구하고 싶으면 A, AP를 구하고 싶으면 1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거지. 그치? 아까 비례식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이쁘지 않냐? 이 지워지겠네. 맞지? 그냥 각을 그냥 딱 그렇게 준 거야. 너 비례식 계산 좀 하냐? 준 거지. 그치? 따라서 이걸 가지고 한번 여기 써보면 AP의 길이는 결국 여기에다가 AB의 길이에다가 1 더하기 A분의 1을 곱하게 될 거고, 즉 곱하면 이렇게 딱 약분되면서 3A 더하기 7하고 이쁘게 나오네. PB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AB 전체 길이에서 얘를 1 더하기 A 토막을 낸 후에 A 조각을 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지어질 거고, A가 여기 들어가서 3A 제곱 플러스 7A라고 잡히는 거 되겠네. 됐냐? 그냥 딱 비례식 쓰는 문제 하나. 따라서 지금 AP의 길이를 구했고요. AP의 길이가 3A 플러스 7. 그 다음 PB의 길이도 구한 거야. 3A 제곱 플러스 7A. 일단 요렇게. 됐지? 가볍게 비례식 쓰는 거. 됐죠? 됐죠? 즉 지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구한 거야. 쉬운 거부터 가자. 요 자식 부피부터 구하러 가보자. 여기 밑넓이 요거부터 구하러 가자. 그럼 지금 여기 파란 삼각형이 지금 여기다 이렇게 좀 써보면 여기 길이가 바로 PB, 즉 다시 말하면 얘입니다. 여기 길이는 아까 문제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런 거 다 A라 그랬거든. 여기 길이는 A야. 따라서 요 파란색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3A 제곱 플러스 7A가 될 거고, 부피니까 이제 여기 높이 한 번 더, A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네. 요러면 요게 V2가 되겠네. 자, V1도 구해보자. V1은 이제 요거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 되지.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러 가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아랫변이 그냥 이 길이라 처음에 AB의 길이 요게 아랫변이지. 3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7. 윗변의 길이가 지금 구한 여기 AP고, 높이는 여기지, 여기. 여기가 A, 즉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가 A잖아. 이래주면 요게 여기 사다리꼴 넓이. 부피니까 다시 여기 높이, 요거도 A지. 이거 한 번 더 곱해줘야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냐? 그래서 힌트 뭐야? 빼면 1에서 2 빼면 4다라고 줬으니 그대로씩 세워줍시다. 자, 보기 좋게 좀 쓰자. 2분의 1에 A제곱 미리 이렇게 해놓고 이거 전개하지 마. 그냥 놔둬도 되지. 3A제곱 플러스 13A 플러스 14. 뺄 겁니다. 뺍시다. 아, 여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대놓고 있는데 저걸 왜 안에 집어넣어? 그대로 빼면 되지. 2분의 1A 제곱을 묶어주면, 지금은 여기가 V1, V2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거 빼야 돼. 아래에서 위로 3A 제곱 뒤지고 13A에서 7A 빼면 6A고 14에서 허공 빼면 14고, 이거를 쓰면 4라고 준 거네. 됐지? 끝난 듯. 양변에 2 곱해서 여기는 8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거고, 이제는 집어넣어 줍시다. 6A 세제곱 플러스 14A 제곱. 요거 풀면 되겠네요. 됐냐? 그래서 이제 이 약분해주면 3A 세제곱 플러스 7A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고, 여기 1차항 없어. 조립제법 할 때 0 좀 빼먹지 마. 해서 잘 계산해 주시면 이건 결과만 쓸게. A 값 딱 하나 나올 겁니다. 3분의 2. 나머지는 다 음수 나와서 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버리시면 되고. 다음 6번.
6번이 이제 저번에 한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비슷한 문제도 했고 한번 더 풀어봅시다. 자, 얘들 일단 첫 시도는 저기 좀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혹시 조립제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립제법 시도부터 해줘야지. 문자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지금은 좀 티 나네. 아닌가? 아닌가? 다 더하면 0 아니네. 조립제법 시도해야지. 그러면 아마 마이너스 1로 되실 거고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그러면 이제 a제곱 플러스 a 그럼 4a 그 다음 마이너스 4a 0 일단 조립제법 확인 따라서 이렇게 써주죠. a제곱 마이너스 묵자 적어 a제곱 플러스 a의 x 플러스 4a 자 아까랑 또 비슷한 패턴이라 이제 대충 알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엔 대소관계도 있고 또 관계식 있고 근데 실근 하나가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는 상태지. 마찬가지 아까처럼 다 똑같이 하시면 되겠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냐 베타가 마이너스 1이냐 감마가 마이너스 1이냐 나눠서 하시면 되겠네. 됐나? 그럼 가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요식에서 감마가 바로 나오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감마는 4야. 자, 그 다음, 그럼 저기 위에 부등호 확인해 보면 아직까진 문제가 없어. 베타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근을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랑 감마는 이제 여기에 두 근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런데 그 중에 한 근인 감마가 4인 게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감마가 4니까 이쪽 근에다가 4 집어넣어서 A 값 구하러 가면 되겠네. 곱하기 4 플러스 4a는 0 이런 식으로 그냥 쫙쫙 진행되는 문제지요.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 2차식이지 a에 대한 2차식이지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되지. 해보시면 여기서 a 값도 두 개가 나올 거야. 둘 다 확인해 줘야 돼요. 되냐?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해? 베타를 구하러 가야 되잖아. 즉 뭐 아무거나 써라. 네 맘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해도 되고 이거의 두 근이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이 4a니까 지금 베타가 a랑 같은 상황이네. 즉 a가 마이너스이면 베타도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안 돼. a가 2가 되면 베타도 2가 될 건데 돼. 이 a가 2 요거 하나 되네. 됐냐? 따라서 현재 a 값 찾은 거 여기에서 2 나왔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야 다양해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가지고 방정식을 다시 풀어도 되고. 됐지? 이게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그럼 그 다음 또. 자 그 다음 이번엔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갑시다. 자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당장 뭘 알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대소관계만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파와 감마는 이제 여기에 두 근이 되는 거지. 요 식의 두 근이 알파랑 감마가 되는 거고. 그럼 지금은 요 힌트는 두 근의 곱으로 써야 되네. 이거의 두 근이 알파 감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이 4a가 되고 그걸 지금 마이너스 4라고 준 거다 하면서 여기가 오히려 a 값이 빨리 나오네. 그러나 확인 작업은 해야 돼. a가 마이너스 1일 때 문제가 없을까 하고 근을 구하러까지 가봅시다. 그러면 몇이야? 사라지네? 사라지고 이렇게 되네. 이러면 근이 뿔마 2가 나오니까 하나가 베타 하나가 감마일 건데 대소관계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2에 얘가 2 하면 문제없이 가능한 거 확인되지? 됐냐? 그쵸? 근 두 개가 알파 감마가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2인 경우가 가능하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된다라는 거 확인. a는 마이너스 1까지 하나 더 확인. 됐지? 그 다음 감마 갑시다. 근데 감마는 실은 넣자마자 바로 너 안 되네 하고 알아야 될 텐데 왜냐? 감마가 마이너스 1인 경우면 요 관계식에 의해 알파가 4가 나오는데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어. 이건 뭐 할 필요도 없지. 됐냐? 따라서 가능한 건 두 개. 다 더합니다. 더하면 1이네. 7번.
일단 위에 녀석은 뭐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이거 마 3, 마 8이냐? 위에 놈은 지금 3부터 8까지 구멍 뚫려. 그 다음 아래 거는 인수분해 시도해야지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 근데 이제 요래 놓고 지그재그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따라서 아래 거는 이제 조금 근을 구별하기 좋게 쓰는 방법이 이렇게 빼기 해놓고 괄호로 쳐놓으면 한눈에 딱 보이죠.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녀석은 이제 이렇게 되는 법이지. k-3이 당연히 더 작겠고 k 플러스 3이 더 클 것이고 이렇게 양 사이드로 벌어지는 애고. 야, 구간 문자 하나잖아. 뭐 확인해야 돼? 길이나 중점 확인해야 되지, 그치? 뭐가 일정하냐? 아니, 저번 시간에도 했잖아. 이거 지금 뭐가 일정해? 길이가 일정하네. 뺐을 때 문자가 사라지고 길이가 몇이야? 6. 자, 그럼 여긴 길이가 5기 때문에 길이 차이는 좀 생각을 합시다. 어쨌든 구해야 되는 건 뭐야? 그래서 얘랑 연립, 즉 겹치는 거 해가지고 구간 잡혔을 때 구간 길이가 2가 되라 그랬으니까 자, 저 흰둥이 그려놓고 하자. 저 하얀 놈이 요렇게인데, 근데 이제 구간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요런 거 안 돼. 얘가 더 길어, 그지? 얘가 더 길어. 따라서 구간 길이가 2가 되게끔 겹치게 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가 요렇게가 있겠네. 그냥 그림 보면 바로 나오지. 이때 막 여기 걱정 안 해도 돼. 무조건 나가. 그냥 안 해도 돼. 됐어? 길이가 확인이 됐잖아. 여기 길이가 2래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여기 겹치는 사이. 그냥 바로 찾아. 여기 몇이야? 여기가 베타인데 빼면 2래. 여기 몇이어야 돼? 5여야 되겠네. 그럼 K 몇이야? 8.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요렇게 색깔로 봐. 이렇게 되는 경우 K 플러스 3이 요쪽. 그럼 K 마이너스 3은 무조건 여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길이가 더 길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가 8이니까 간격이 2가 되려면 여긴 5여야 돼. 6이어야 되겠네. 그럼 K 몇이야? 3. 다음 8번도 오랜만에 복소수 쪽 기술 들어가서 그거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못 풀었을 수 있겠지. 자, 뭐 조립제법은 다 했겠지. 저는 그 숫자잖아. 대놓고 나와 있잖아. 결과 바로 쓸게. 조립제법은 당연히 시도했겠지.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까지 확인. 그래서 저 허근이라는 오메가라는 녀석이 여기서 나온 것까지 확인이 되지. 따라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보면 저 오메가라는 녀석은 여기에 근인 거야. 허근이니까 켤레근 보너스. 요거랑 요렇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던 이거랑 이건 아니야. 지금 당연히 이 세팅 아니야. 지금 그냥 오메가면 선생님 세제곱이면 뭐 마이너스 1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때 달라. 하여간 요런 상황. 그럼 그래도 그 오메가 뽑을 때 쓰던 기술을 일부 쓸 수는 있지. 얘가 이제 결국 막 세제곱 이렇게 올라가진 못하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이런 식들은 그냥 기존에 원래 썼던 3차 방정식의 허근 오메가 쪽 관련 기술 이용하면 이런 식들은 당연히 뽑아낼 수 있고, 당연히 근과학의 서해 관계까지 같이 두근의 합이 2, 두근의 곱이 2.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자, 그럼 이제 자네들이 해결해야 될 건 저거네, 저거. 요거 좀 최대한 간단히 해줘야 되겠네. 이거를 막 거듭 제곱을 해야 되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얘를 단항식으로 바꾸는 거야. 하나짜리로. 그치? 어떻게든 바꿔봅시다. 일단 전개 쓸 때 그래도 하나는 딱 되네. 요거 2. 이래도 한 두 개야. 싫어 하면서 이제 하나로 바꿔봐. 어딨어? 뭘로 바꾸면 돼? 아직 더 바꿀 수 있지? 요거 이용하면 되지? 그지? 오메가를 이항시키면 그 3차 방정식 쪽 한 허근 이쪽 기술, 이쪽에서 많이 하던 짓이야. 그치? 그쪽 기술이야. 그치? 그냥 저 주어진 식을 적당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다른 걸 그때 맞게 잘 쓰는 거. 즉 이거는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네. 단항식으로 바꿨다. 됐지? 요거 이용한 거야. 오메가 쓱 넘기면 이렇게 되지. 그치? 좋아. 따라서 그냥 오메가 반 거 확인했으니까 요 식은 결국 그냥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 자식을 256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은 주기성 그딴 거 없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뭐 주기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으로 저 오메가 바를 찾아야지. 찾아야지. 근해 공식 써서 오메가 바 찾자. 자, 짝수근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네. 따라서 지금 오메가 바는 둘 중 하나네. 이 자식이 되고 오메가가 1 빼기 오메가 1 빼기 i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네. 됐나? 집어넣고 하자. 이거부터 할까?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복소수 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 기억하면 풀 수 있지.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1 똑같으면은 뭐 해라 그랬냐 내가. 제곱했을 때 뭐가 있다 그랬어. 좋아. 기억하는 자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얘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다시 말해 256 되려면 이거 몇 제곱하면 되냐? 256이면 2의 8제곱이지. 8제곱하면 되나? 확인도 좀 해보자. 그럼 2의 8제곱에 i의 8제곱인데 i의 8제곱은 1이기 때문에 삽 가능. 맞냐? 아, 얘를 8제곱 시켜야 돼. 얘를 8제곱 시켜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거를 8제곱 시켜야 되는. 마무리 잘해. 그럼 최종적으로 이건 지금 16제곱이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얘는 뭘까? 뭐 답 나왔으니까 끝이지만 확인은 해보자. 얘는 뭐지? 얘는 안 되나? 아니면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이제 이거잖아. 그럼 이러면 얘도 어쨌든 얘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 크기는 1로 똑같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했을 때 뭐가 있는 녀석이고. 지금은 이거도 되긴 하네. 답 똑같겠네. 왜냐면 8제곱을 시켜야 256이거든. 근데 8제곱이면 실은 이거 마이너스 어차피 뒤지지. 아까랑 같은 결과 나오겠네. 맞아? 따라서 아 이것도 되네. 근데 어쨌든 답은 16으로 똑같네. 이 경우도 되네. 됐냐? 9번 문제는 저거 정확히 고쟁이에 있었어. 똑같이. 자, 그 네모칸 중간고사 때 했던 네모칸 기술 쓰는 거지. 이거의 근, 그 다음에 뭐 요거의 근. 그래서 내가 막 자 네모 안에 뭐 3x 빼기 1을 넣어라. 그거 써야 되지 지금. 딱 냄새 맡아주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px는 0. 얘가 0이 되는 게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래. 뭐 세팅을 해줍시다. 실근을 알파라고 내가 정합시다. 허근을 그럼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뭔가 세팅을 해야 문제를 풀지. 그럼 두 허근의 곱이 5다라는 저 힌트는 잘 갖고 있으면 되고, 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의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px는 0의 두 근을 세 근을 알파 했으니 얘의 근은 다 기억하지. 여기서 px가 알파, 베타, 감마란 얘기가 x를 잠깐 네모라고 생각해서 요렇게 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 식은 네모 안에 3x 빼기 1이 들어온 식이라 여기서 정리정돈하면서 x의 형태를 잡을 수가 있지. 뭐야 이러면. 여기다 쓰자. 3분의 알파 플러스 1,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잽싸게 찾고. 됐나? 그런데 형태가 바뀌었어도 실수와 허수의 성질은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여전히 얘랑 얘가 허수일 거고 허근, 얘가 실근일 건데 하나 0이라며. 그럼 0이 될 수 있는 건 실수인 얘밖에 없겠네. 됐냐? 따라서 얘가 0이라 치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확인. 자, 그럼 다른 허근은 합이 1에 이번에. 얘네 둘의 합이 1에 넵. 그냥 기본 세팅 가지고 시킨 대로 잘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자,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여긴 1 더하기 1 하고 6이 되고, 따라서 베타 플러스 감마가 4가 되겠네. 다 찾은 듯. A, B, C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자 이제 얘는 이제 필요 없고 px는 0에 한근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고 남은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2차식 바로 세워주면 되죠.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이 5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1차식은 당연히 이거. 따라서 저기에 문제에서 말한 요거는 인수분해 되면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이며, 뭐 전개해서 A, B, C 구하면 끝. 됐냐? 다음 10번. 야, 이 기술 쓰는 문제 오늘만 벌써 몇 번째야? 다음 3차 방정식이 세 근을 갖는데 1이라는 근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 따라서 지금 이 근은 잘 보면, 이 식을 좀 잘 보면, 저 두 식은 이렇게 둘로 쪼개질 수가 있고, 여기에서 잘 정리해서 풀어주도록 합시다. 그치?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됐으니까 잠깐 둘로 쪼개본 거야. 곱해서 0이란 얘기는 얘가 0 또는 얘가 0. 그래서 저 1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네. 그치? 하나씩 가자. 여기에 근이 1인 경우 갑시다. 됐지? 당연히 그럼 그때 A 값은 1일 것이고, A가 1이면 요 1은 여기에 넣어야지. 이거 X는 1 보고 밑에 넣지 마. 요 1은 여기에 근을 뜻하는 거야. 됐어잉? A는 1은 A는 상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기 넣어도 되지. 그럼 여기에 A에 1 넣어서 풀어보면 허근 아니야 이거? 판별식 때려보면 0보다 작네. 허근 나왔네. 분명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 그랬는데 허근 나왔어. 폐기. 그럼 결론적으로 저 1이라는 근은 여기에 근이 되겠구만. 여기에 근이 x는 1이겠네. 그럼 이번엔 1을 이제 여기다 넣읍시다. x에 넣는 거야 지금은. 넣는 거 헷갈리면 안 돼. 갑자기 a에 넣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여기서 a 값은 몇이냐? 2인가? 됐냐? 그럼 a가 2니까 여기 2 넣으면 남은 이렇게 써줄게. 한 근은 2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수치 2를 저기다 넣어가지고 x는 2가 나오는데 그럼 그게 뭐지 하고 네가 뭘 구한 건지를 놓치면 안 돼. 따라서 위쪽의 근은 2, 아래쪽 근이 1. 아마 요 2가 알파, 베타 중에 하나, 뭐 실은 곱할 거라 누구든 상관없지. 어쨌든 다른 한 근 구하려면 A는 2를 구한 거 여기에다 다시 넣어서 남은 한 근 마저 찾아야 되겠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풀어보면 근이 1하고 4 나오지요. 요 1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넣었던 요 근이고, 요 4가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근이겠네. 따라서 요 1이라는 근이 여기에 한 근이라 치면 남은 근 알파, 베타는 하나가 2, 하나가 4 확인. 정답은 8이 되겠네. 됐지? 그 다음 마지막 11번 문제는 내가 좀 특이해서 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염두에 두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면 자네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괜히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 슬쩍 갖다 놔봤어. 특이한 경우야, 특이한 경우. 왜냐? 자, 아마 다들 이걸 조립제법 시도를 해봤냐? 해봤냐? 되디? 안 되지. 그치? 조립제법을, 근데 지금 조립제법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너네들이 4차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게 조립제법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미분해서 그래프라도 그릴 거야? 나중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할 게 없어.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맞아? 그래서 중간고사 인수분해 할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복잡한 인수분해 할 때 한 문자로 내림차순하던 거 기억하지? 맞지? 복잡한 인수분해 할 때, 그지? 그러니까 조립제법 시도하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K, 그러니까 지금은 X로 정리가 돼 있단 말이지. 어쨌든 목적은 인수분해야. 따라서 그냥 중간고사 때 문제처럼 0 없다 치고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그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K로 내림차순을 좀 해보시면 될 거예요. 좀 되게 특이한 진행이라 알고 있어. 염두에 두고 계시라고. K에 대하여 내림차, 즉 주인공, 메인을 K로 바꿔. 플러스, 그러면 이제 X 4제곱 플러스 10X 3제곱 이렇게 되지. 는 0을 붙여주자. 되냐? 좀 특이한 진행이라 슬쩍 한 문제 갖다 놓은 거야. 요래 놓고 요걸 인수분해 시도해보면 요게 인수분해가 될걸? 그러니까 막 그래도 여기
해가지고 지그재그 더해. 여기가 2차식이기 때문에 저길 쪼개더라도 뭐 x 세제곱으로도 묶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 제곱으로 좀 묶어줘야 뭔가 각이 나오겠지. x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10x 되지? 그치?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고 이게 뭐 불과 물론 뭐 사설 모의고사긴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도 어디 학교에서 그냥 갖다가 던져놓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와 봤어. 그러면 이제 지금 메인이 K가 됐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잘 써라. 여기 윗줄은 그럼 K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된 거고 아랫줄은 이제 K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0X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볼장 끝났으니 다시 메인 X로 정리해주자. 그냥 딱 인수분해를 그냥 중간고사 때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차수가 낮은 한 문자로 내림차순하는 인수분해가 살짝 들어갔다. 그 정도. 이러면 이제 그 다음은 할 일 끝이지. K가 자연수야.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라 그랬는데 여기는 100% 허근 맞지? K가 자연수라. K가 자연수라 여기가 허근이지? 맞지? 그럼 이제 조건은 여기가 실근이 돼야 되는 거네. 맞냐?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란 말은 없으니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K 값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고 뭐 구하는 거야? 자연수 개수래. 몇 개야? 25개. 됐지? 좀 특별한 인수분해가 들어가 있어서 한 문제 갖다 놓은 거야. 뭐 저런 일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거랑 교과서 외적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도 있었지. 대칭형도 있지만 대칭형